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요즘 계좌 정말 보기 좀 힘드시죠? 최근 코스피가 10% 가까이 빠지고 서킷 브레이커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마이너스 깊게 박힌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정이 AI 산업이 망해서 나온 거냐?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 건강한 조정입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단기 조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의 성장세 자체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조정 끝에는 결국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이너스를 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가장 확실하게 수혜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LCC입니다. 오늘은 이 MLCC가 왜 지금 우리 계좌에 마이너스를 메꿔줄 수 있는 섹터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이 조정이 끝이 아닌지, 오히려 시작이라는 신호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90조 원입니다. 바로 어제 삼성전자가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임박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90조 원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삼성전자 한 회사가 자기 주식 사들이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자유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아무도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호황을 맞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의 5배가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끝나는 올해까지 풀려나올 주주환원 규모가 사상 최대인 90조 원대로 치솟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DS 부분 특별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자사주에는 매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3분의 1은 즉시 매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우리 주식을 받되 당장은 팔지 말고 오래 들고 가라 라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이고 그걸 받은 직원들도 장기로 들고 가게 만든다라는 건 회사 스스로가 우리 주가 저평가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온 바로 이 시점에 90조 원짜리 매수 추세가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 전체에 깔린 큰 그림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정부도 지금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정부도 지금 정확히 같은 산업을 다음 먹거리로 찍었습니다. 최근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후공정 패키지 공장 수준으로 검토됐었는데 이번에 메모리 생산 공장과 첨단 패키징 공정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커지면서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봐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언급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북권 전력과 용수 여건을 부각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권 전체로 퍼지면서 여당 지도부가 직접 광주를 찾아 반도체 유치를 약속을 했고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에서 양사가 지방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안건으로 조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라는 건 단순히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MLCC입니다. 세 번째, 전자산업의 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MLC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짚어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큰 그림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걸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제품 회로에서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데 쉽게 말하면 전기가 갑자기 튀거나 끊기지 않게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작은 콩알만한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자동차도 AI 서버도 작동을 못합니다. 밥을 안 지으면 어떤 요리도 시작이 안 되는 것처럼 MLCC가 없으면 전자기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작고 단가도 낮아서 그동안은 투자자들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부품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나온 뉴스 제목입니다. MLCC 탑재량 632% 폭증, 제2 메모리 반도체 조집, 삼성전기 미소. 자, 632%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서버 하나에는 MLCC가 약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서버에는 약 25,000개가 들어가요. 거의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 NVL72 렉 기준으로 보면 약 44만 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버 한 대가 아니라 렉 하나에 44만 개라는 겁니다. 콩알만한 부품 하나가 렉 하나에 44만 개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런 렉이 수천 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로 봐야 해요. AI 서버용 MLCC는 범용 제품보다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짚어드려야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보면 MLCC 시장 규모가 2025년 272억 6천만 달러에서 2031년 641억 9천만 달러로 매년 15%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AI 인프라, 엣지 컴퓨팅이 동시에 부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둘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를 누가 채워주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나온 분석을 보면 AI 서버용 MLCC 시장에서 무라타가 45%, 삼성전기가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합쳐서 85%예요. 다른 회사들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 두 회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따라가냐면 AI용 고사용 MLCC는 0402 규격 이하로 내려가면 제조 복잡성이 급격히 늘어나서 포토 리소 그래픽급 클린룸과 레이저 트리밍이 필요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라타 사장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MLCC 수요가 생산 능력의 2배 수준이라고요. 수요가 공급의 2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가동률이 90%를 넘으면서 추가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무라타는 800억엔, 삼성전기는 필리핀 공장에 7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만에 짓는 신규 공장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증설이 없었다가 이제야 다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신규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12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증설을 시작해도 1년 반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0402 이하 규격의 경우 2026년 초에는 납기가 20주까지 늘어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주문하면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종목 사마콘덴서입니다. 삼성전기와 무라타가 고사양 제품에만 매달려도 다 채우지 못하는 수요가 분명히 생깁니다. 두 회사가 가동률 90%가 넘는 상황에서 고사양 제품에 집중할수록 일반 규격 MLCC 생산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야 하는데 사마콘덴서가 국내에서 콘덴서 전 라인업을 생산하는 사실상 유일한 종합 메이커입니다. 1956년부터 콘덴서만 만들어온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회사예요. 이미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MLCC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주가는 작년 저점 대비 155% 이상, 연초 대비로는 25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승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 매출이 실제로 24.2% 늘어났다는 건 이미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그 발주가 매출로 찍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인공장 증설로 하반기부터 생산 능력이 40에서 50% 확대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 24.2% 성장한 매출에 생산 능력이 40~50%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MLCC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맞춰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 타이오 유대는 지난 4월 소비자용 MLCC 가격을 6에서 13% 인상했습니다. 대만 업체 월시는 5월에 범용 제품 가격을 5에서 15% 올렸어요.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2달 연속으로 가격을 올렸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 회사만 올렸다면 그 회사만의 전략일 수 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다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라는 건 시장 전체의 공급 부족이라는 같은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위권 업체들의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2위권 업체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큰 회사들 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줄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강융현 연구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MLCC가 메모리, 스토리지에 이어 AI 밸류체인 내 새로운 핵심 테마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요.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HBM이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같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지금 MLCC를 두고 제2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 MLCC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MLCC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MLCC를 직접 만드는 회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기가 MLCC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은 한정돼 있습니다. 가동률이 이미 90%를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만든 MLCC를 전 세계 고객사한테 실제로 유통하고 그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응용 제품까지 만들어 파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모든 영역과 응용 설계까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서버처럼 고전력, 고밀도 환경에서는 MLCC만으로 안 됩니다. 전력이 순간적으로 튀거나 부족해지는 구간을 보완해주는 슈퍼 커패시터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MLCC가 평소의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이라면 슈퍼 커패시터는 갑자기 전력이 확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AI 서버는 연산할 때 전력 소모가 급격하게 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부품이 같이 세트로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이 코칩입니다. 코칩은 1992년부터 32년간 삼성전기의 MLCC 유통 파트너 역할을 해온 회사입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삼성전기의 제품, 특성, 품질 기준, 고객사 요구사항을 전부 손에 익힌 회사라는 뜻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시간의 격차예요. 그리고 2002년에는 삼성전기의 커패시터 사업부를 인수해서 초소형 슈퍼 커패시터를 직접 제조하는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제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독특한 구조예요.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초소형 칩셀 특허 기술과 공정 내재화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칩이 최근 삼성전기와 함께 오라클에 MLCC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삼성전기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리콘 캐패시터를 납품하는 흐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벨이 어떤 회사냐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한테 맞춤형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코칩의 협력망이 결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약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게 AI 서버용 GPU와 H밴 같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들어가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조 5천억짜리 계약이 한 번 들어왔다는 건 그 공급망 안에 있는 코칩한테도 최소 2~3년치 안정적인 물량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고전력 고밀도 환경에서 순간 전력 보완이 중요해지면서 MLCC와 함께 슈퍼 커패시터 수요도 동반 확대되는 구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공장 가동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지금 32년간 쌓아온 유통망과 응용 설계 역량을 가진 코칩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MLCC가 632%씩 늘어난다라는 건 그 MLCC가 올라가는 보드 자체도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콩알만한 MLCC가 보드 하나에 25,000개씩 올라가려면 그 보드 자체가 훨씬 넓고 복잡한 구조여야 합니다. 작은 보드에 그렇게 많은 부품을 다 꽂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수록 기판도 더 높은 층수와 안정성을 요구받습니다. 일반 PCB가 몇 층짜리라면 AI 서버용 고단층 PCB는 수십 층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칩이 커지고 패키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기판의 층수와 면적, 단가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MLCC 따로, 기판 따로 부족한 게 아니라 같은 이유로 같은 시점에 동시에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매출의 95%가 PCB 사업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다층 PCB, 즉 MLB 전문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PCB만 만들어온 50년 넘은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반 휴대폰과 가전제품용 PCB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통신장비와 서버, 데이터 센터용 고층 PCB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판으로 변신해온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4공장 양산 가동에 5공장 증설까지 추진하면서 AI 서버 투자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는 것도 큰 결정인데 4공장을 이미 돌리면서 5공장까지 추가로 짓고 있다는 건 회사가 보는 수요 전망이 단기가 아니라 최소 몇 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 부품 공급 허브 혹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다층 PCB 기술, 글로벌 고객사 대응 능력, 안정된 공급망이 전부 갖춰진 몇 안 되는 국내 업체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더 이상 PCB 만드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떠받치는 기업으로 시장이 다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52주 최저가 대비 268% 오른 상태고 2026년 예상 PER이 39배, PBR이 11배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컨센서스 기준 EPS가 2025년 2257원에서 26년 3598원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익 성장 속도가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얼마나 따라가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걸 전부 한번 엮어볼게요. 삼성전자가 90조 원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호남, 충청에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그 슈퍼사이클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이 만들어내는 AI 서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MLCC가 632%씩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무라타와 삼성전기 둘뿐이고 공급 부족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수혜는 한 회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MLCC를 직접 만드는 사막 콘덴서, 그 MLCC와 슈퍼커패시터를 유통하고 글로벌 빅테크 공급망까지 연결하는 코칩, 그리고 그 부품들이 올라가는 보드 자체를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까지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안에 있는 여러 단계의 회사들이 동시에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 조정장의 패닉에 빠져서 좋은 종목까지 같이 던지는 겁니다. 어제 같은 날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어떤 종목이 진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빨간색만 보고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조정장이 끝나고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메꿔줄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알고 담아두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MLCC 슈퍼사이클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 공급 부족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식적인 전망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금 이 구간이 메모리 반도체가 처음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막 콘덴서, 코칩, 이수페타시스 이 세 종목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조정이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증시 자체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야. 이 증시가 그냥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최근에 너무 많은 이런 단기간 안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단기 차익 실현, 즉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눌림목 잡고 반등 나오면서 재차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은 오히려 개미털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조정, 지지받고 반등, 조정, 지지받고 반등, 이 패턴을 이어갈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외인의 보유 수량 역시도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조정 끝나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 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신다면 더 확률 높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코칩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코칩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와줬죠. 근데 지금 어떤 선에 닿아 있냐? 보시다시피 이 회색선 241 이평선에 닿아 있습니다. 이때도 반등, 이때도 반등, 이때도 반등. 즉 뭐예요? 지금이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역시나 이런 다음 날에 장대 양봉 같은 게 나와주면 거래량 동반해야겠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를 여러분들이 진입 시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시장이 좀 빠지게 되면서 이 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종목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이상 100% 올라간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선에 닿아 있어요? 가장 많은 241 이평선에 현재 닿아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역시나 고점에서 조정받아주면서 바닥 자리가 확인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는 뭐다? 거래량 무조건 보셔야 돼요. 거래량 동반 안 하고 반등 나온다? 그거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반등 나와주는 이 양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종목들 이런 매수 타점이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장 종목을 지금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AI 관련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상향을 시작한 종목으로 현재는 고점 이후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의 보유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그걸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주가는 하락했다. 매도 물량을 던진 이 세력들이 별로 없고 개인들이 쫄아가지고 패닉 매도한 거를 오히려 세력들이 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MACD, RSI, DMI 이 세 개의 지표가 동시에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급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이 크게 나와주면서 현재 자리가 지난 매물대에 있던 저점 자리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레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한 벅씩들 참여하셔서 대장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온 종목들로 실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내일의 투자 소식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운영하는 방으로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속보나 뉴스, 재료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해본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4일 오전 9시 2분에 엑스게이트 종목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 11%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아무 이유 없이 이 소통방을 통해 말씀드린 게 아니죠. 보시면 6월 23일 더 전날에 우리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미 차트까지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소통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엑스게이트 종목으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거? 6월 23일에는 한올반도체 종목으로 15% 넘게 급등이 나와줬고, 이 종목도 역시나 6월 23일 더 전날인 6월 22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15% 넘게 급등 나와줬고, 22일에는 기가비스 종목으로 11%, 19일에는 LS 일렉트릭으로 8%,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고, 공유해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이 소통방 꼭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오르고 실제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신뢰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에서는 혼자 투자하기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좀 더 내가 마음 편하고 그리고 더 확률 높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이 소통방 같이 입장하셔서 저희 같이 지금 시장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